수능 보니까 딱 이렇게 써 있네요. 서울대에서 2028년도에요.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대학 생활을 이끌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함양한 교과 역량의 우수성을 평가함이라고 써 있다는 거죠. 저랬더니 다들 저 교과 역량이 내신이래요. 아닙니다. 물론 내신 잘 나면 좋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일반고 가셨죠. 아닙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요. 교과 역량에서 뭐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가 얼만큼 전공에 적합하게 우수한 수업을 들었느냐인 겁니다. 물론 그중에 내신도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쵸? 여기서 발맞추고자 교육부도 하이파이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대입제도 개편을 하고 났더니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보내줄 때 진짜 참교육, 즉 세특에 대한 것들을 예쁘게 못 보여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특을 좀 예쁘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너네들이 수행평가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과목별 평가 정보를 보내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거니? 수행평가를 각각 몇 프로의 비중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의 총점을 줄 거니? 그리고 각 수행 평가마다 방법은 아까 질문 주셨죠.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평가 방법과 어떤 평가 주제, 어떠한 평가 책을 줄 거니, 그리고 감점 사유는 어떤 것이 있니?까지를 모든 내용을 이제는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의 수행 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영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행평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한 학교가 한 명 더 탄생했습니다. 물론 전형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동국대학교 자료예요. 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고교 교육과정이 원하는, 이 변하는 고교 교육과정이 원하는 인재상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해요. 충실한 학교 생활. 입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나오는 수행평가 동아리 잘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충실하지 않은데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 뭔 소리야? 이런 것들. 자율 동아리, 대회, 독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학교 생활이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폐지시켰어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학교 생활이 동국대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좀 컨설턴트한테 뭐 좋은 수행평가 없나요? 좋은 과제 탐구 없나요? 좋은 뭐 이렇게 논문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이래서 분치를 예쁘게 해서 대학교 가는 방법이 이제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스스로 학교 내에서 해야 된다고요. 충실한 학교 생활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대요? 밑에 보니까 노란색, 파란색 두 가지를 강조하네요. 노란색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제 탐구는 뭘 한다?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생각을 한다. 그쵸? 두 번째로는요, 계획한 진로를 설계하기 위한 과정. 계획한 진로 설계하는 과정, 뭐, 진로 역량. 그러니까 계속 과제 탐구를 잘해야 된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란색은요, 실수로 아래줄 긋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여주려고 해요. 좀 더 많은 외국어 학습의 기회를 갖기 위해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학에서 과연 특목고 자사고 가면 이 친구들을 별로 내신을 똑같이 등급이 낮은 친구로 부족한 친구로 봐준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갔으면 저기 간 만큼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러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요, 학교 및 교사는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요, 수업을 만들고요,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만들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기록을 보여줘야 된다인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친구는 거기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내가 성실하게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를 행동해서 이룩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에 최대한 참여하면서 이 부분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학에서 오케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프로세스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럼 여태까지 정리해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양질의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과제 탐구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단순히 수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런데 두 가지 잘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우리 친구의 공동체 역량, 우리 친구의 교과 역량을 보여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됐나요?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마음 급하신 분 많아요. 막 세특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선생님 갑자기 세특이 나왔는데요. 동아리에서 1년 동안 주제를 정해갖고 오라는데요. 난리가 난리도 아닙니다. 연간 컨설팅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랑 주제를 공감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같이 자소서 쓴 친구들은요. 만나서요. 5분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주제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성공하는 대입입니다. 고등학교 입시도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세특을 채워야 돼요? 제일 먼저 시작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수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이제요, 무서워서 피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못해서 피해야 되겠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로에 적합한 수업을 들어야 되겠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겁니다. 음, 천안 북일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굉장히 뭐가 많죠. 그런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전문 수학. 일반기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일반기 고등학교를 진학하신 분들은 지금 학교 교육과정 편지를 열어보세요. 저 네 개 중에 하나가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얘는 자사고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여기 질문 보니까요. 그렇다면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 중요해졌고 더 유리해졌고요. 교과하고 수능 전형에서는 이제 약간의 밸런스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반고를 위한 정책이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고 비율이 96% 이상이니까 정원에 우리 특목자사고 다 끌어모아서 4%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의 전공 역량과 자기주도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로 가는 게 훨씬 더 얻어먹을 게 많겠죠. 그런데 일반고에서 조차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는 친구가 특목 자사고를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만들어줘도 하나도 못 먹으니까 오히려 더 불리하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성과 전공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목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성실하게 내신 딸 거야. 내가 성실하게 수능할래의 생각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으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즉 대입 전략과 우리 친구의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고등학교가 있다인 거지 한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건 아닌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학원에서 한 가지 과목을 가르치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과정의 상담의 논리로 듣는 이 고교 교육 과정의 특목 자사고 유불리 말고요. 그냥 리얼하게 우리 친구에 맞는 유불리를 생각하셔야죠. 그쵸? 그게 핵심인 거죠. 그냥 다 일반고 가세요. 다 자사고 가세요. 아닌 거잖아요. 아니, 패스. 이거 하면 또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네, 질문 남겨주세요. 답변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 들어갈게요. 북일고등학교에서 보니까요. 고급기하, 고급대에서 고급미적분, 전문수학 등등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보니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너네들이 이거 들어야 돼라고 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요. 과목별로 알려줬는데요. 고급대수와 고급미적분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쭉 내려오셔서요. 왼쪽 밑에 어디? 여기를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진로 및 관련 직업이 달라요. 그쵸?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고급 대수는요. 수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유리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기기 쪽에 훨씬 더 좋은 수업이 고급 대수네요. 그런데 고급 미적분은 어때요? 물리학 화학자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생명공학자도 있네요. 화학공학자도 있고요. 그쵸? 그런 거니까 우리 친구가 만약에 의학 계열 혹은 생명공학 계열을 원한다라고 하면 학교에 고급 대수와 고급 미적분이 동시에 깔려 있을 때 고급 미적분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학교에 고급 미적분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급 대수라도 들어야 되겠죠. 근데 뭐가 줄어요? 전공에 대한 아쉬움이 남겠죠. 적합도에 대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서 잘 챙겨 먹으라고요. 그런데 내가 고급 미적분 무서워서 못 들어. 그럼 애초에 저기 가지 말고 일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입니다. 진로에 맞게 수업 듣는 게 뭐의 첫 번째다? 수행평가의 첫 번째다. 그러면 그